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후텁지근한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공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는 데다 기온도 쉽게 올라서 쉽게 짜증이 나고 화를 내게 되는데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 또한 예민해져 있는 만큼 갈등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짜증을 가라앉히려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폭염 시간대를 피해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가벼운 산책을 한다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쪼록 장마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강원도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산과 계곡이 수려한 원주는 힐링의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죠. 한동안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최근 조심스레 개장을 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원주로 투어를 떠나봅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원주시의 관광 문화시설들이 조심스럽게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사람 간 거리 2m 유지하고 떠나는 신나는 원주 투어. 함께 떠나보실까요? 원주 치앙예술관입니다. 모양도 색깔도 다른 두 대의 버스가 다시 달릴 채비를 하고 나란히 서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코로나19로 운행을 멈췄던 원주 시티버스인데요. 그런데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다네요. 입장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탑승자 명부 작성해 주시고 발열 체크하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기본. 37.5도 이상의 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딱 복장을 보니까는요, 야, 이제는 정말 나들이를 가는 복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옷이 확실히 가벼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떤 계기로 조금 나오셨어요, 어머니? 원주시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대요. 원주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저기 딸들과 나들이 갑니다. 원주 시티 타고 출렁다리 많이 가고 싶어요. 엄마랑 언니랑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자, 원주시 시티 투어 버스는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버스는요, 쉼버스거든요. 자, 마스크 착용했고요, 열 쟀고요. 자, 저는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오세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 이제부턴 온전히 나만의 힐링을 위한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민 명상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있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명상을 좀 한번 접해보고 싶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 시티 투어 이 프로그램 중에 명상 코너가 있어서 지금 사실 기대가 되게 큽니다. 휴식이 필요한 이들의 힐링 버스인 만큼 내부 인테리어도 편안함이 가득한데요. 모니터를 통해 간단한 요가도 배워볼 수가 있어 몸도 마음도 활력이 넘칩니다. 원주 시티 투어 버스라고 하면은 테마가 또 두 가지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것도 타고 싶고 요것도 타고 싶고 또 많은 분들이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어떤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고민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다른 스타일의 두 가지 버스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버스고요. 간현관광지가 옛날에 MT의 성지였잖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까지 MT의 성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MT 가는 기분으로 청춘을 느끼자. 그래서 차 안에서 게임도 하고 즐기면서 간현관광지 가요. 그러면 간현관광지에 있는 백사장에서, 모래사장이죠. 거기서 돌멩이도 던져보고 통기타 치면서 노래도 해보고 정말 MT온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간현관광지 갔으면 국내 최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돌아오는 길에는 계란하고 사이다도 먹고, 예,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 보시는 쉼표, 예, 라벤더 컬러의 힐링할 수 있는 저희 컨텐츠 버스고요. 얘는 뮤지엄산하고 연결을 해서 뮤지엄산에 명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명상관 이용도 하고 버스 내에서도 뭐 명상 체험도 하는 그런 힐링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두 버스 모두 체험해봐도 좋을 것 같죠? 자, 시티 투어 버스와 함께 떠나는 첫 번째
번째 목적지는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천천히 거니면서요, 여러 가지 구경을 해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심을 만날지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예술과 자연,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정원형 예술관인데요. 자연 고유의 지형에 순응하면서도 건축물의 조형미를 잃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으로 시시각각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오로지 즐길 수 있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즐기는 명상 체험은 어떨까요? 잠시 세상의 갈등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진짜 쉼표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제 명상을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명상도 하고, 저는 사실 명상을 하니까 오로지 저에게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좀 어떠셨어요? 예, 저는 이게 기회가 되면 자주 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처음 느껴보는 그거였는데 좀 되게 좋았어요. 시티투어 버스 찍고 이번에 찍어볼 이곳은요, 원주 한치 테마파크인데요. 여기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방구석 전시회 요거 촬영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재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근데요, 완벽하게 개관을 한 건 아니고요, 개별 관람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구경하기에 앞서 입장객이라면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발열 체크와 손 소독, 그리고 방명록 작성까지. 근데요, 연락처는 꼭 찐으로 적으셔야 해요.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 관리 지침에 따라서 지난주 5월 말일 마지막 주부터 다시 재개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개관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관람객들에 한해서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장을 하실 때는 마스크 폐용하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신 다음에 방명록까지 작성을 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원주 한지의 매력을 만나볼까요? 원주 한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원주 한지 테마파크. 다양한 전시와 체험, 즐길거리들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그 전시장이나 체험이나 상품샵 판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대신 1m에서 2m 간격만 유지해 주시면 저희가 관람을 허용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단체로 대관 신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실을 원주 시민 여러분께 개방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그곳은 다수가 밀집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80명에서 40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 한시적으로 또 서약서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발열 체크라든지 방명록 게재라든지 마스크 폐용을 안 할 경우 저희가 퇴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약서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탁 트인 야외로 나가볼게요. 원주 시티투어 버스 찍고 한지 테마파크 찍고 이번에 찍을 곳은 간영 관광지입니다. 여기 안에는요, 소금산 출렁다리, 정말 이 원주를 대표하는 명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날만을 기다리셨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저도 한번 얼른 구경하러 들어가 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개월여간 운영이 중단됐던 소금산 출렁다리. 지난 5월 초 재개장과 함께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용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출렁다리 앞에 제가 본격적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아우, 여기 걸어오는 길만 해도 제가 이 마스크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점이잖아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마스크 썼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 입장 금지, 최소 간격 2m 이상을 꼭 유지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감독님, 2m 떨어진 상태에서 그쯤 딱 좋아요. 자, 이 상태로 저와 함께 입장해 주세요. 자, 출발! 잠깐! 출발 전에 해야 할 게 있어요. 아, 이 열화상 카메라. 빙고, 발열 체크와 손소독, 방명록 작성도 해야 합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라고 하면은 사실 원주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원주에 왔다 하면은 꼭 들려야 되는 명소 중에 한 군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장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좀 이렇게 오는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개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여기 오면은요 어떻게 좀 이용을 해야 하는지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2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방역으로 넘어가면서 5월 6일부터 재개장을 시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단 신원 확인이라든지 발열 확인을 하고 있고 일일 일회 이제 관광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히 출렁다리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운영해서 어쨌든 코로나 확산 방지의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들 이 방역수칙을 지키고서 이 관광지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 숨차고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 마스크 정말 빼고 싶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마스크를 포기하지 않고서 여기를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이 방역수칙을 꼭 지키고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은 꼭 이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제가 올라가는 그날을 꿈꾸면서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어. 이거였구나. 자, 여러분 여기 출렁다리 일반 통행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현수막이. 원래 같으면은요 이쪽으로 입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일정이 되겠는데요. 올라오셔면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요. 원래대로라면은 반대편으로 저희가 출렁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데크길로 내려가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일방 통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할게요. 따라가겠습니다. 네, 아버님 따라오시죠. 안전지침 준수하며 천천히 걷다 보면 높이 100m, 길이 200m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산악 보도교인 소금산 출렁다리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아찔한 풍경에 쫄깃한 심장은 덤이라네요. 사실 이 출렁다리가 출렁출렁거려서 출렁다리인데 이렇게 의지하실 분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이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못 다녔었는데 그래도 여기 다시 재개장했다고 해서 또 오랜만에 다시 와보고 싶기도 해서 왔는데 사람도 많고 마스크 쓰고 오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자연공간을 좋아해서 여기 지역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 이런 자연경관인데 많이 폐쇄된 곳이 많았었어요. 근데 새로 개관하다 보니까 저희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다시금 시민들 곁으로 돌아온 원주시의 문화시설들.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안정과 행복도 또다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소금산 출렁다리 하면은요, 이 아찔한 매력도 있지만은요, 양옆으로 눈과 마음을 유혹하기에 정말 충분한 원주의 명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명소를요, 조금 답답하게 구경을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은요, 얼른 빨리 우리가 이걸 극복해가지고요, 빡 뚫린 마음으로 아름다운 절경을 구경하게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세요. 쉼이라는 테마가 참 좋은데요. 어디서나 발열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은 필수인 만큼 관람 수칙 잘 지켜주시고 적당한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경북 상주시로 가보겠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상주의 관광 명소들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명 상주 관광 그랜드 세일이 실시됐기 때문인데요. 상주로 1,000원의 행복한 나들이 떠나보시죠.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맘때 여행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심지어 돈도 없는데요. 이럴 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때 나영 리포터가 발견한 그곳의 정체는 상주?
바야흐로 여행하기 딱 좋은 이맘때 따뜻한 햇살처럼 관광객들의 마음 녹여주는 가성비 아니 가심비 여행지가 떴다.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주는 곳 1,000원 한 장으로 떠나는 상주 나들이. 가뿐한 발걸음으로 도착한 경북 상주시. 와, 이렇게 언제나 와도 기분 좋은 경북 상주시입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거 필요 없고요. 여유로운 마음과 그리고 튼튼한 체력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바로 이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1,000원 한 장으로 상주시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1,000원 한 장으로 즐길 수 있는 상주 여행, 일명 상주 나들이. 1,000원 행복이 오늘의 주인공.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주는 각종 여행지를 놀라지 마시라. 단돈 1,000원에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주에 왔으면은 상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가 바로 상주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0원밖에 없거든요. 네. 1,000원 가지고 박물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상주 박물관이 맞고요. 네. 이제 1,000원의 행복으로 한 네. 1,000원 가지고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함께 가실까요? 네. 함께 가보실까요? 1,000원의 행복 첫 출발은 상주 박물관입니다. 제가 박물관에 딱 들어왔는데 로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박물관 어떤 것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상주 박물관에는 상주의 역사 문화를 이제 다룬 박물관이고요. 상주에는 영남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구석기 시대 유적이 나온 만큼 상주의 근대부터 근현대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뿌리 깊은 상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 각종 유물부터 전시 체험 등 상주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상주 박물관에서 상주를 만끽해보세요. 낙동강 물길 1,300리, 그중에서도 700리의 시작을 알리는 곳 상주. 유유히 흐르는 물속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네, 여기는 바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입니다. 여기도 바로 이 1,000원으로 구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낙동강을 넘어 세계 곳곳의 다양한 희귀 생물을 관람할 수 있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제가 살짝 둘러보니까 여기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담수 생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발굴을 통해 가지고 생물 자원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 연구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시 관람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전시실은 물론 각종 교육 프로그램까지 호기심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딱 안성맞춤이고요. 지루한 박물관은 가라. 물속, 숲속, 자연 속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관찰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 나들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시 상주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아직까지 상주의 1,000원의 행복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1,000원이면은 상주를 아주 마음껏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그 상주 하면 자전거, 자전거 하면 또 상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박물관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봐 보실까요? 명실상부 자전거의 도시 상주시. 세계 최초의 자전거 트라이진에부터 눈길 사로잡는 특별한 자전거 가득한 국내 최초 자전거 박물관.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전거가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 상주 자전거 박물관 어떤 곳인가요? 네, 상주 자전거 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자전거 박물관으로서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생겨난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자전거 체험실, 도로 체험 자전거, 4D 영상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전거 박물관. 게다가 보는 것에서 끝이 아니다. 직접 자전거를 빌려 타볼 수 있다고 하니 벌써 즐겁다 즐거워. 여기 오니까 진짜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들이 많은데 이거 체험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MTB 자전거, 어린이 자전거, 2인용 자전거, 뭐 미니벨로 자전거 등 다양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끼리 친지들분들 같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체험을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알못들도 자전거 매니아들도
두 바퀴로 즐겨보는 상주 여행 자전거 박물관에서 달려보세요. 바쁘다 바빠 천원 행복 다음 주인공 월드 클래스의 위엄 국내 유일의 국제 승마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 오니까 진짜 멋진 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상주 국제 승마장인데요. 국내 유일의 국제 승마장으로서 전국 단위 승마 대회가 70% 이상 유치되고 있고 이곳에 이제 일반인들도 오셔가지고 승마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본격적인 승마 체험장 먹이주기 체험. 자, 이 녀석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 잠깐. 오늘 원래 이렇게 머리가 여기까지 나오나요? 예. 잠깐.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이거 너무 짧은데요? 긴 거 없나요? 긴 걸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자, 큐! 도와줘. 어머, 너 안 먹었구나. 저 콧바람 장난이야. 콧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 화낼 것 같아. 말은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그럼 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너무 잘. 나영 씨 고생했단 말이야. 험난했던 먹이주기 체험이 끝나고 이번에는 승마 체험. 전문가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도 어렵지 않아요. 승마는 그 딱이라고요? 한 번만 타보시면 매력 속에 따그닥 빠져듭니다. 제가 여기서 알기로는 선수들이 직접 이렇게 시합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시합을 하는 곳에서 또 제가 또 이렇게 승마 체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데요. 편안하게 잘하고 계신데 말을 타시다가 손잡이를 이렇게 놓거나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요? 제가 또 욕심이 또 났는데 꼭 잡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막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아한 레포츠 이제는 나도 즐길 수 있다. 상주에 오면 누구에게나 승마는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놀러 오란 말이지. 관광과 레저의 도시 상주. 마지막 장소는 낙동강 위.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날려주는 짜릿한 액티비티 맛집. 상주하면 또 관광과 레저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낙동강의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 1,000원 가지고 제가 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1,000원 가지고 탈 수 있는 장비가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옆쪽에 보이시는 카약이 있고요. 그다음 바로 뒤편에 보이는 수상 자전거. 이 1,000원으로 여기에 있는 장비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1,000원으로 탈 수가 있다고요? 네. 낙동강을 가르는 짜릿함은 36개월 아이부터 65세 어른까지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 저격. 또 여름 되면은 또 수상 레포츠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면 또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장비 외에도 저희 센터에서는 빠른 스피드를 동반한 모터보트, 그다음에 아름다운 낙동강 절경을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탈 수 있는 유람용 보트, 그리고 빠른 고마력으로 달리는 수상 오토바이에 바나나 보트라든가 밴드웨건을 같이 타고 시원하게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장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주부에서부터 경천선까지 상주의 풍경을 육지도 아닌 낙동강 물 위에서 유유히 즐길 수 있는 코스. 이렇게 낙동강 위에서 바라보는 상주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또 물 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색다른데요. 사실 뭐 다른 힐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유람부터 액티비티까지 취향 따라 골라 타는 재미가 쏠쏠.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손에 꼽는데요. 그중에서도 낙동강의 절경을 안전하고 재밌게 느낄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상주 수상 레포츠 센터 이색 데이트 코스 로드 딱이야.
사실 레포츠는 5월부터 10월까지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맘때쯤에 즐기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이 1,000원만 있으면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얼른 와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부터 레저까지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관광도시 상주를 만끽하는 방법 1,000원의 행복. 바야흐로 대상주 여행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볼거리, 알거리, 즐길거리, 세상 모든 즐거움을 상주에서 그것도 단돈 1,000원에? 춥지도 덥지도 않는 이맘때가 상주 여행하기 제일 좋은 때. 뭐 할지 고민 말고 어디 갈지 고민 말고 상상 이상의 즐거움 가득한 상주로 놀러오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낙동강과 경천섬 일대로 쫙 펼쳐진 이 종합 관광 선물 세트를 선물 받은 그런 느낌을 저는 들었는데요. 저는 덕분에 정말 잘 놀다 갑니다. 사실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이 1,000원만 있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상상만 하지 마시고 이번 주 주말에 이 1,000원을 가지고 상주로 놀러 와서 저처럼 즐겁게 즐겨보세요. 상주도 가볼 곳이 정말 많네요. 이 자전거 박물관을 비롯해 낙동강 생물자원관과 국제승마장, 수상레저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가격은 1,000원이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재미는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주도로 가볼 텐데요. 본업은 농부이지만 고된 농사의 틈틈이 시상을 떠올려 시를 쓰는 농부 시인이 있습니다. 얼마 전 7번째 시집을 출간한 고병용 시인을 소개합니다. 옛날 선비들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정자를 지어 유유자적 글을 쓰며 풍류를 즐겼다고 하죠. 오늘 함께 만나보실 분은요. 밭일을 하다가도 시상이 떠오르시면 시를 쓰시고 오르면 오르다가 이름 모를 작은 들꽃을 보게 되면 펜을 꺼내든다고 하십니다. 삶이 곧 시가 되고 시가 곧 삶이신 농부시인 고병용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40년 농사 인생,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숲과 산을 오르며 자연과 대화하듯 시를 써내려가는 농부가 있습니다. 고비고비 슬프고 힘든 삶의 순간마다 글을 쓰며 마음을 달래온 고병용 씨의 시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제주의 많은 마을 중에서 가장 많은 오름을 품고 있는 송당리. 파릇파릇 싱그러운 잎들이 무성한 더덕밭에서 고병용 씨를 만났습니다. 더덕순 사이사이로 자라는 잡초들을 부지런히 뽑고 있는데요. 여느 농부들처럼 1년 내내 분주하게 일하면서도 올해 7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시인 농부께서 이 새로운 시집을 또 출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아니 여기 온통 사반에 밭입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더덕밭에 네. 잡초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더덕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계신 시인께서 더덕밭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계세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여기 무슨 밭이에요, 근데? 이 더덕밭입니다. 더덕밭. 네. 뭐 별 도구 없이 손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네, 아직은 할 수가 있나 봐요. 이게. 한창 커올 때라 놓으니까 요것이 지금 한 12월 달 되면은 네네. 이 정도로 굵어집니다. 완전 굵기가요? 굵어져. 예, 길이는 굵기가. 이만한데? 예, 특으로 나오죠. 이제 앞으로 한 3, 4개월만 키우면은 여기 이런 더덕들이 아직 한창 지금 커 올라올 때. 맞이가. 그럼 이게 더덕 농사가 엄청 이거 좀 고되겠는데요? 예, 이 농사가 잘도 힘든 농사입니다. 이게 첫째 땅도 줘야 되고 퇴비비료도 많이 뿌려줘야 되고 1년생의 때는 좀 속금질도 해줘야 되고 잡초도 1년에 한 4번 정도는 매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살균제도 약도 뿌려줘야 되고 그냥 일이 손이 많이 간 농사입니다. 이게. 이 농사도 지으시면서 시도 쓰시고 시 예. 쓰시면서 농사를 지으시고 예. 그러면 본업이 시인이세요, 농부이세요? 원래 농부죠. 아, 농부신데 예.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일하시다가 시상이 탁 떠오르면은
그때 이제 시를 쓰시고 그러셨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해 전 고병용 시인은 고향에 아담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곳 산마을에 살며 일기를 쓰듯이 일상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시로 써왔는데요. 그동안 틈틈이 기록해놓은 진솔한 이야기들의 시편들을 모아 시집을 내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30년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시를 쓰고 시인에 등단한 병용 씨는 올해 농부의 삶이 가득 담긴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첫 작품이 등단 작품인데 네. 한라산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도 그 당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시를 쓰다 보니까 한라산을 이란 시를 쓰게 됐어요. 한라산 젖빛 흰구름 모시치마 저고리로 인고의 침묵은 미소로 감추고 빛과 어둠을 함께 하시는 어머님 숨결 누이야 저 들녘을 보아라. 평생 농사일만 해온 병용 씨가 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일기와 시를 쓰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에게 시 쓰기를 배우거나 하진 않았지만 일기를 쓰듯 매일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시인이 됐습니다. 써도 끝없이 나오는 시는 짓고 지어도 끝없는 농사일과도 닮았습니다. 어디 가서 뭐 문학 수업을관에 받거나 뭐 대학을 전문대학을 국문과를 나오거나 그렇지도 못하고 이제까지는 혼자 시를 써왔습니다. 혼자. 누구한테 배운 거 없이. 동네 인근에 고 김영갑 사진작가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동갑내기였던 둘은 생전에 오름을 함께 오르며 사진을 찍고 시를 썼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름을 영감이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때 찍은 사진들을 내가 좀 다시 보고 싶고 또 내도 오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오름 사진들을 많이 좀 보고 싶어서 왔죠. 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김영갑 작가님의 갤러리를 알고 오는데 이렇게 이름을 편하게 부르시고 보니까 꽤나 친분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죠. 아주 친했어요. 아주 고생도 많이 했었고 친하게도 친했었고 항상 만나고 그때 산에 같이 다니면서도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그러면서 많이 정이 들 대로 정이 들었죠. 삶의 힘든 순간마다 그는 시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몇 해 전 사고로 딸을 떠나보낸 그는 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시에 담았습니다. 딸이 한 2, 3년 전에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잊으려 해도 잊어지질 않아가지고 딸에 대한 시도 좀 요즘 쓰고 있습니다. 네. 비침이 오름에 올라서 멀리 바라보면 멀리 떠난 한 송이 꽃 생각이 난다. 시원하게 속삭이며 불어오는 바람은 너희 아름다운 얼굴, 시린 손 잡아주는 저녁 햇살은 너희 따뜻한 손. 바람은 한 번 멀리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 부는데 멀리 떠난 너는 다시 돌아올 줄 모르고 온 산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너의 고운 얼굴이 생각난다. 병용 씨의 시엔 유독 바람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바람은 자연으로 돌아간 딸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더덕밭을 일구고
바람이 들려주는 딸의 이야기를 시로 써내려갑니다. 앞으로도 농부 시인 고병용 씨의 진솔한 삶이 담긴 글쓰기를 응원합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가 절절하게 와닿는데요. 독학으로 배웠다곤 하지만 어머니와 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이 오늘의 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작품들 기대하겠습니다. 여름에 쉽게 수분을 보충하고 기력을 회복하기로는 과일만 한 게 없죠. 그런데 이왕이면 과일도 시간대를 구분해서 드시면 좋은데요. 아침 과일 대명사하면 사과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포도나 블루베리도 아침에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 포도에는 세포의 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피로 해소를 돕는 성분들이 많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먹으면 활력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뇌세포 생성을 도와서 두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날은 덥지만 상큼한 아침 과일로 상쾌한 주말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